김명식님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고민 댓글은 처음인데요. 대리님의 모든 영상을 다 보고 하나하나 실천도 해보고 있는데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휴.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는데 미치겠네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쉽게 대해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저 같은 그 소심남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대리님의 영상들의 내용에서 주요 포인트의 핵심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자,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쉬운 사람이 되지 마라로 정했는데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저의 클래스유 온라인 강의에 당하지 않는 모든 인간관계 거기에서 잠깐 소개했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습게 보여서 당하지를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호구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호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전 착한 분들이 제발 어디 가서 호구당하고 상처받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군다면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없어요. 90% 이상은 사람을 봐가면서 무례하게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위에 사람이 여러분을 능멸하거나 아래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동안 호구당하지 않는 법이나 무례한 사람 대하는 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애초에 나를 쉽게 대하거나 우습게 대하지 못하게 행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자, 이야기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수일을 할 때 어느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들어갔었어요.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간식이랑 음료수 사다 놓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한 명씩 웃으면서 정중하게 인사하시던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었는데 목수 반장의 도면을 집주인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저를 비롯한 팀원들은 장비와 자재를 옮기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팀 목수 반장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 의뢰를 한 고객들과 처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미팅하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팀원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야, 여기 집주인 보통 양반이 아니야. 여기 하자 생기면은 나중에 큰일 나니까 우리 긴장들 하자, 우리. 야, 여기 집주인 처음 봤을 때 덩치가 커서 좀 무서웠는데 야, 말 몇 번 섞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너무 긴장들 하지 마. 자, 그런데 이번에 왔던 용인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집주인과 미팅을 하고 온 반장의 그런 반응은 제가 처음 봤는데 야, 여기 집주인 완전 어리버리해. 긴장할 거 없어. 우리 편하게 쉬엄쉬엄 하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난 나중에 진짜 저런 반장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했었어요. 자, 공사 첫날에 고객이랑 미팅하면서 사람을 간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재를 삥땅치고 전 그때 속으로 반장을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집주인은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반장이 저렇게까지 대놓고 어리버리하다면서 만만하게 봤을까. 그 집주인의 외형은 키도 크고 덩치가 크고 전혀 맹해 보이는 외모가 아니었거든요. 그 공사 현장은 용인의 50평 아파트라서 돈이 없는 분도 아니었고 겉으로 보기에 전혀 만만한 외모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과공감증 후군. 전 일하면서도 계속 그 집주인이 신경이 쓰였고 반장이 그 사람을 무시할까봐 좀 걱정이 돼서 지켜보면서 일했는데 몇 시간 만에 왜 그렇게 그 집주인이 만만한 호구 취급을 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지나친 저자세였습니다. 저자세. 그러니까 하루는 반장이 일하다 말고 갑자기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집주인이 없을 때 담배를 피우는 건 흔히 있는 일이긴 한데 이렇게 집주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도 없이 담배를 피운다. 그건 진짜 상식 밖의 매너가 없는 행동이죠. 한마디로 선을 확 넘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반장님 저 죄송한데 제가 담배 연기를 좀 싫어해서. 뭐라고요? 아니 제가 담배 연기는 좀 싫어하거든요. 죄송한데 밖에 나가서 좀 피워주시면. 그럼 나가 계세요 그럼. 아니 현장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피게 해요 요즘. 그런데 그 집주인의 반응이 그럼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담배는 조금만 좀 펴주세요 라면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반장이 집주인을 무시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찮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사 중간중간에 집주인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때마다 반장은 매우 귀찮다는 듯이 뭐 그래서 뭐 바꾸라고? 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디자인이 아니라. 그러면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든가.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하라고? 자, 그때부터 반장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아니 봐봐요 한번. 여기서 지금 도면 바꾸잖아? 그러면 여기 denso 구조 싹 바꿔서 전기 싹 빼야 되고 전기 여기 연결해서 여기 연결하고 여기 옮겨 붙여서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막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봐도 그 집주인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 바꾸려면요, 보세요. 전기 아저씨 부르고 배관 부르고 자 1,000만 원만 더 내세요. 1,000만 원 추가 비용.
네? 1,000만 원이요? 아, 제가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다 이해했다며. 근데 사실 그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반장이 집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하자가 생겨서 바꾸는 건데도 미안하단 말도 없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추가 비용까지 부당하게 집주인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하다 말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 집주인의 얼굴을 보면은 티 안 내고 있지만은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게 보이니까. 또 어차피 그 반장이랑은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일이 없을 때만 만나서 잠깐 일하는 관계였고, 또 그동안 그 반장이 고객에게 했던 행동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전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가서 몰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일 끝나고 저랑 잠깐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분이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걸. 그날 일 끝나고 나서 반장이랑 목소 다 집에 가고 나서 전 집에 남아서 집주인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일하는 동안 반장이 사장님에게 하는 행동들을 다 봤는데 도저히 내가 같은 몫으로서 봐줄 수가 없더라. 사장님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좋은 분인 거 알겠는데 지금 이건 비즈니스고 돈을 주는 거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완전 갑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을처럼 행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아,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인테리어도 모르고 반장님이 너무 성격이 세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갑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갑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추가 비용 1,000만 원 요구한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면서 종이를 펴고 쭉 써가면서 그 추가 비용은 반장의 멋대로 집주인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생긴 일이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반장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내용 내일 반장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삐딱하게 나오면은 그냥 나가라고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어떻게 공사 중에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저도 아는 목수 많이 있으니까 그 반장이 나가면은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깔끔하게 마무리할 테니까 좀 세게 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너무 저자세요. 목소리의 톤만 조금 높이시고 말끝은 흐리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감정을 보여주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마 대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네네, 목소리의 톤을 높이고 말끝을 흐리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감정을 보여주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할 것.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내일 한번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현장에 나오니까 그 집주인이 정장을 깔끔하게 쫙 빼입고 머리 손질 싹 하고 왔어요. 자, 그날도 역시나 반장이 굉장히 거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현장에. 덥네. 왜 커피가 없어? 사장님, 커피 안 사오셨어 오늘? 자, 반장님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하면서 테이블로 이렇게 손짓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반장이 잠깐 주춤하더니 왜요? 잠깐 오시라고요. 할 얘기 있으니까. 와, 이렇게 목소리만 좀 높이고 말끝을 정확하게 하니까 와, 사람이 완전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반장하고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멀리 있어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제가 어제 설명했던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10분 정도 뒤에 반장이 벌떡 일어서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설명했는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신 거예요? 저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시구더니 네, 그럼 나가세요. 네? 짐 싸서 나가시라고요. 일하기 싫다면서요. 아니 사장님,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일 못 하시겠다면서요. 저도 다른 목수팀 구할게요. 제가 그동안 반장님 무례한 건 참고 있었는데 이젠 못 참겠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속으로 희열을 느꼈는지 몰라요. 정장을 쫙 빼입고 담담하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죠. 그 집주인도 집에서 연습을 해온 것 같더라고요. 광해에 나오는 이병헌처럼 아예 다른 인물 같은 거예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코칭해서 효과를 본 거라 짜릿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 그 반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데, 그때부터 현장에서 담배도 안 피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존댓말 꼬박꼬박 쓰면서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찮은 인간이다.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싹 바뀌나. 그 후부터 열흘 동안 그 반장은 굉장히 순한 양이 되어서 현장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 집주인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인테리어 호구당하지 않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직접 댓글로 남겨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인테리어 현장에서 이분에게 도움받은 적 있다. 너무 감사했다. 전 지금도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이 영상도 그분에게 허락받고 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고, 왜 그토록 그 집주인은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한 그 목수반장에게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끌려다니면서 수모를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거였어요. 처음에 목수반장이 집주인의 라인을 넘어서 침범했을 때 그 집주인이 막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라인의 경계는 바로 불쾌함이에요. 불쾌함. 여러분이 불쾌함을 느꼈으면 거기가 바로 라인이에요. 선. 그 반장이 그 집주인의 라인을 훅 침범해서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죠? 처음에? 그렇죠. 허락도 없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려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 집주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매우 저자세로 저기요, 죄송한데 담배는 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침범당했지만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막지도 않고 오히려 그 라인을 침범한 사람에게 죄송하다면서 굽신거리기까지 했죠. 자, 이게 과연 착한 건가요? 자, 이렇게 라인을 침범당한 걸 뛰어넘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라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오면은 같이 싸우든가 막든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하면서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도는 마음껏 내 집을 휘젓고 다니는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침범만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침범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장에 막지 않으면 아까 그 집주인처럼 계속 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목수반장이 처음부터 대놓고 그렇게 라인을 침범했을까요? 아니죠. 사전에 미리 간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끝난 후에 이제 라인을 넘어가도 되겠다 싶으니까 선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금슬금. 그 반장과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 반장이 처음에 그 집주인과 미팅하면서 사람을 스캔해보고 이것저것 간보다 보니까 만만한 인간이다 싶어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부터 해서 시작해서 라인을 넘어서 슬금슬금 반말도 하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집주인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단순히 그냥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딴에는 본격적으로 쳐들어가서 해 짚고 다녀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세게 한번 라인을 건드려 본 거예요. 아 저기요 죄송한데 담배는 좀 이렇게 절대로 죄송하다면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죄송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을 했을 때만 하는 거지 상대방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쓸데없이 죄송하다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자기만의 공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담배 연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담배 연기가 나의 공간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면 안 돼요. 이런 순간에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는 순간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역전돼서 되돌리기가 어려워져요. 일부러 여러분들의 성격과 성향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뀌어야 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 독립적인 존재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언제나 나의 마인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나는 좋은 인간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나 좋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인성 좋고 사람 좋은 분들에게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타고난 성품대로 좋은 사람의 기운을 풍기면서 잘 지내면 돼요. 근데 반면에 나쁜 인간이 나를 공격한다면 나 또한 나쁜 인간이 된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천성 자체가 착한 분들이 이 무례한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화를 내면은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나도 똑같은 인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천사표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을 공격한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언제나 이 마음속에 나 또한 언제든지 나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나쁜 인간이란 배드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이 독립된 존재가 무엇이냐?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